저는 결혼한 지 5년 차인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안 살림하면서 남편 챙기고 제 생활을 하고 있죠. 남편은 참 다정해요. 제가 말 안 해도 힘든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안아주고 주말엔 꼭 저랑 같이 장도 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상이 계속된다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조용하고 소소하게. 그냥 그렇게요. 근데 시댁 쪽은 조금... 아니, 솔직히 많이 피곤해요. 시모는 자존심도 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말을 좀 세게 하거든요. 뭐든 자기가 기준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랄까? 처음엔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늘 제 편이 되어주니까 저는 참고 넘어가며 그냥 저희 둘의 소소한 평화를 지켜왔어요. 큰 문제 없이 별일 없이 쭉 이렇게만 가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이면 남편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퇴근을 하면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엔 마트에 가는 그런 소소한 날들이었죠. 하지만 시댁에 갈 때면 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졌어요. 시모는 늘 제가 가면 고개만 살짝 들고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었죠. 그때마다 저는 괜히 옷매무새를 다시 고치게 됐던 것 같아요. 시모는 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요즘 외벌이로는 힘들다던데 너네는 괜찮니? 네, 오빠 월급으로도 충분해요, 어머님. 아니, 그래도 남자 혼자 벌어서 되겠니? 요새는 맞벌이도 많이 한다던데. 안 그래도 저도 회사 다시 다니려고 같이 의논했었는데 오빠가 아직은 반대를 해요. 아직 괜찮아요. 저희 이세도 준비해야 되는데 괜히 미나 고생만 하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아이고, 벌써부터 지 마누라 편들고 있네. 참나, 네가 대기업을 다니니 복지도 좋고 안정적이니까 다행이지. 미나,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 네, 안 그래도 오빠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치켜올리며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마치 저와의 차이를 확인시키듯이요. 처음엔 그냥 시모의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그 말투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죠. 네 친정은 요즘 어때? 이제 너도 없이 아버지 혼자 적적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게 익숙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집에 여자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지. 여자는 어려서 엄마 손에 커야 살림감이 생기는데. 저는 시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뭐 잘못 말했니? 미나 살림 엄청 잘하고 있어요. 매일 저 아침마다 밥도 차려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저 살찐 거 좀 보세요. 그건 뭐 당연히 여자가 할 일이지.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늘 긴장을 하게 되고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께 잘 보이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언젠가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날은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이었어요. 새벽부터 시댁은 전과 나물 냄새로 가득했고 저는 그 옆에서 어설프게 손을 놀리고 있었죠. 시모는 재료를 다듬으며 한마디 던졌어요. 엄마도 없는 집에서 자란 애가 차례 한번 지내봤겠어? 차례 음식 해본 적 없지? 네, 해본 적은 없어요. 아이고, 이걸 어쩐냐. 배우면 되죠, 어머니. 어머니 음식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많이 배울게요. 괜히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웃으며 말했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듣고도 계속 도마질만 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한마디 던졌죠. 그걸 배운다고 되겠니? 아유, 한동안 나도 너 가르치느라 힘들겠다.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손에 들고 있던 부침개 뒤집개를 놓칠 뻔했어요. 대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부침개를 뒤집었죠. 그런데 옆에서 시동생 아내가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형님이 처음인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전 다 태웠잖아요. 너는 원래 손이 야무졌잖아. 근데 얘는 뭐 그래, 천천히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그 말이 칭찬인지 포기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저는 묵묵히 요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기름 냄새 맡으며 시모의 눈치를 보며 일했어요. 식탁 차릴 때도 절 준비할 때도 시모는 제 손동작마다 한마디씩 덧붙였죠. 그거 거꾸로 놨어. 제기 위치를 모르니? 죄송해요. 다시 바로 들게요. 명절 내내 그런 대화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부엌에 서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론 계속 다짐했어요. 다음 명절엔 완벽하게 해야겠다. 다시 이런 말 안 듣게. 그렇게 결혼 이후 첫 명절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시모의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 품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시모는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보고 대학교 합격은 했지만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결국 포기를 했던 거죠. 시모는 이 부분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남편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둘의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 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꼭 한마디씩을 하곤 했죠.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러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괜찮다 싶더니 시모가 갑자기 제 친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혼자서 잘 키우셨네. 아버지가 딸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늘 긍정적으로 사세요. 아유, 그래도 엄마 손 없는 집은 티가 나지. 살림하는 거나 태도 같은 게 다르거든.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젓가락질하던 남편이 멈칫하며 시모를 쳐다봤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뭘? 요즘은 한부모 가정이 흠도 아니잖아. 그냥 하는 말이지.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말하니까 흠처럼 들려요. 그 말을 듣고 시모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무심한 듯 밥을 떠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였죠. 없는 건 없는 거잖아. 아유, 이런 며느리 얻은 게 내 팔자지 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식탁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모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님은 만족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 어디 가서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 내가 뭐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했니? 그 말에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시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먹었고 남편은 식탁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가는 길마다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무리 예의 바르게 굴어도 시모는 늘 제 과거를 꺼내며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시모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뭘 드리면 좋을지 며칠 고민했어요. 돈이 많이 드는 선물보단 정성을 들인 선물이 낫겠다 싶어서 틈나는 대로 뜨개질을 했어요. 그렇게 완성된 목도리를 예쁘게 포장해 시댁으로 들고 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직접 떴어요.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어머, 고맙다. 예쁘게도 떴네. 시모는 포장을 풀어 목도리를 한번 둘러봤어요. 저는 괜히 뿌듯해서 웃었죠. 네, 이것만 둘러도 따뜻하실 거예요. 털실이 좀 도톰해서요. 그래.
근데 좀 꺼슬꺼슬하네. 그래도 학원은 다녀볼게. 시모의 말이 거슬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언제나 늘 한마디는 꼭 덧붙이는 분이니까요. 남편이 옆에서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어머니, 야, 색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미나가 며칠 동안 밤새워서 떴어요. 그래? 정성이긴 한데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괜히 내가 미안해지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뭘. 그래, 잘하고 다니마. 그렇게 초를 끄고 케이크를 자르고 가족들끼리 사진까지 찍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미나야, 아까 마음 상했지? 아니야, 어머님 스타일이 원래 그렇잖아. 괜찮아. 저는 그동안 시모일로 속상해도 남편에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괜히 어머니 흉을 보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저한테는 억울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남편에겐 그래도 엄마니까요. 그냥 삼키고 넘기자고 늘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남편은 언제나 먼저 알아챘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지? 괜찮아. 어머님도 나 아직 잘 모르시니까. 언젠가는 마음 여시겠지. 나도 더 잘해야지.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어요. 남편의 손은 늘 따뜻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웃었어요. 우는 거 아니지? 나 괜찮아. 이런 일로 울고 그러는 성격 아닌 거 알잖아. 그래도 너무 참고 살지 마. 속상하면 말해. 알겠지? 응. 저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참자고 되뇌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거나 시모를 만나는 날이 다가오면 저는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이번엔 분위기 좋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어머님 기분 안 상하게 해야지. 괜히 말 실수하지 말고. 저는 혼잣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미나야, 준비 다 됐어? 늦겠는데? 거의 다 됐어. 오빠는 준비 다 됐어? 그럼 다 됐어. 그래, 우리 얼른 가자. 그렇게 저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남편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평소엔 특별한 날에도 그냥 집에서 밥 먹자는 분이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이번에는 내가 한턱 쏠 테니까 사거리에 있는 한정식집 있지? 거기로 와. 예약해놨어. 시모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놀랐어요. 이런 자리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 엄마가 변하셨나 보다. 기분 좋게 먹고 오자. 그러게? 어머님이 웬일이지? 거기 비쌀 텐데. 비싼 거 사주실 때도 됐지. 내 생일이잖아. 맞다. 그럼 나는 선물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남편이 주차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먼저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향이 났고 직원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예약 손님이신가요? 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는데 고급 한정식집답게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잠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어쩌면 괜찮은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직원이 문을 열어 안쪽 룸을 가리켰어요.
이 방입니다. 저는 직원이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안에는 이미 시모, 시부, 그리고 시동생과 동서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기본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셨네요. 그래, 왔니? 그런데 자리가 이상했어요. 비어있는 의자는 딱 한 자리뿐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멀뚱히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자리가 모자란 것 같은데. 어? 뭐가? 남편은 여기 앉으면 되는데 제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때 시모가 제 쪽을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 표정이 낯설었어요. 여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네 자리는 없다고 했잖아.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다시 물었어요.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어머, 우리 아들이 얘기 안 했니? 오늘은 우리 가족만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시부는 물잔만 만지작거렸고 시동생과 동서 또한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자리 한가운데 서서 멈춰 있었어요. 그동안 시모의 말투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정말로 나를 빼놓고 자리를 만든 거였으니까요. 그렇군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어요. 그래도 애써 평정한 척했죠.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물수건을 펼치며 말했어요. 네가 괜히 불편할까 봐 그런 거야. 괜히 오해는 하지 마.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막힐 듯 했어요. 오늘만큼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남편 생일 자리에서도 저는 여전히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어떤 기대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룸으로 들어왔어요. 문 열리는 소리에 모두 시선을 돌렸어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무언가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멀뚱히 서 있는 저를 한 번 보고 자리에 앉은 시모 쪽을 한 번 더 봤죠. 시모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미나는 서 있어요? 별일 아니야. 자리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뭐. 자리요? 예약할 때 인원수 맞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시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너는 일단 앉아. 음식도 이제 곧 나올 거야. 오늘 생일인데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하지만 남편은 앉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그대로 테이블 한가운데 툭 내려놨어요. 뭐야 이건? 어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오늘 다 말하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선물이라도 준비했어? 남편은 여전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시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화를 참는 것 같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 내가 뭘 어쨌는데?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쪽을 한 번 보고 다시 시모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미나한테 사과하세요. 항상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남편이었는데 그때 그 남편의 표정과 말투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톤이었죠. 저는 남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어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편은 잠시 시모를 똑바로 보다가 말없이 테이블 위 봉투를 손으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냈어요. 사과해야 할 이유를 모르면 이거부터 좀 보세요. 그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테이블에 펼쳤어요. 시모는 종이를 대충 훑으며 비웃듯 말했어요. 정신없게 보니 이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전부 펴놓은 채 손끝으로 몇 줄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얘기예요. 이건 25년 전 어머니가 냈던 음주운전 사고 기록이에요. 시모는 잠시 말을 잃은 채 남편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다 끝난 일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어? 끝난 일이라뇨?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계속 서류를 훑어보다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건 그냥 오래된 일이고 그땐 나도 상황이요? 너 이것들 어디서 났니? 지금 과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와서 뭐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밝혀야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또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테이블 위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고 있었고 그 손끝에서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남편은 서류를 한 장 더 앞으로 밀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25년 전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 그때 피해자는 부부였어요. 알고 계시죠? 그 말이 끝나자 시몰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건 오래된 얘기야.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한 사람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요. 아니, 근데 너는 그 얘기를 왜 지금 꺼내? 그건 벌써 다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직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때 너무 갑작스러워서. 기억 안 나요? 그 한순간에 한 가정이 무너졌는데요. 아내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평생을 외롭게 살았어요. 나도 그건 알고 있어. 나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꺼내는지, 왜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면 뭔가 단순한 분노 이상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 사고와 우리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요.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렸어요. 그 눈빛은 전에 본 적 없는 거였어요.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있던 아이, 그 아이는 엄마를 잃고 아버지랑 둘이서 평생 힘들게 살아왔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비로소 왜 남편이 이 얘기를 꺼내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모 또한 그제야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의자를 꽉 움켜쥐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뭐? 너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어머니가 그동안 하찮게 여기고 매번 무시만 하던 미나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남편은 확고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시모는 너무나 놀란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시부는 젓가락을 놓은 채 굳은 얼굴로 아들만 바라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시모가 어지럽다는 듯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다 확인했어요. 기록도 날짜도 모든 게 일치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시모도 놀랐지만 저 또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랐어요. 우리 엄마를 떠나게 했던 장본인이 시모라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매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늘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만 옳다고 믿던 자존심 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그때 그 사고가 만든 결과가 어떤 건지.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그날은 정말... 시모는 말을 더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려 테이블 위의 컵이 흔들렸고 그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일부러가 아니라면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한 아이가 엄마를 잃었어요. 그게 바로 미나라고요. 시모는 제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미나였다고? 네,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전이었어요. 시모는 오랫동안 불면증과 불안증과 우울증을 겪었었어요. 그러나 그 증세가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고 해요. 시모의 상태를 시부가 종종 남편에게 얘기해 줬었나 봐요. 시모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기도 했고 자다 일어나 소리치거나 갑자기 불을 켜고 방 안을 두리번거리곤 했어요. 낮에는 누가 문만 두드려도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고 작은 소리에도 불안해했죠. 그걸 전해 들은 남편은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죠. 됐어. 나 그런 데 갈 일 없어. 나 멀쩡해. 검사만 해보자고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시모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남편이 며칠이고 설득을 이어가자 결국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병원에 가는 날 아침, 시모는 외출복을 갈아입으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이런 데를 가야 돼?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검사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게 된 거죠. 시모는 병원 로비에 들어서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눌러 안심시키듯 말했대요. 그냥 상담이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제야 시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접수 창구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상담실로 들어가라는 안내를 받자마자 남편의 소매를 덥석 붙잡았죠. 나 혼자 들어가기 싫어. 괜히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니? 어머니,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검사도 아니고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남편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시모를 달랬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차트를 넘기더니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어요. 시모는 처음엔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목소리가 좀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다들 그런 거 하나쯤 있죠. 뭐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요. 괜찮습니다. 혹시 예전에 남긴 상담 기록을 참고해도 될까요? 예전 병원에서의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거요? 네, 뭐 그러세요. 시모는 별 생각 없이 서류에 서명했고 그날 상담은 무난하게 끝났어요. 병원 문을 나서며 남편은 어깨를 토닥였죠. 생각보다 괜찮죠? 글쎄다.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은 날, 시모가 진료실로 들어가는 동안 남편은 대기실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았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이전 상담 기록이 도착해서 전달드립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시모를 기다리는 동안 읽어보기로 하고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남편은 첫 장을 넘기며 의무적인 마음으로 그냥 살펴보았어요. 불면, 스트레스, 긴장성 두통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기던 순간 눈에 익숙지 않은 문장이 들어왔어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남편의 손끝이 멈췄어요. 그는 다시 자세히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사망. 이후 죄책감과 불면 지속. 몇 번이고 문장을 되짚어 읽었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도 안 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뒷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당시 병원명, 사고일자, 그리고 환자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름 또한 그대로 적혀 있었죠. 시모는 여전히 진료를 받고 있었고 남편은 서류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도대체 왜... 종이를 쥔 손이 점점 굳어갔어요. 기록을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과의 접촉 시도 없음. 수년간 악몽 지속. 남편은 숨을 들이켰어요. 눈앞에 글자가 흐려질 정도였어요.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하긴 이게 뭐 자랑이라고. 그는 서류를 덮지 못한 채 대기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처음 알게 된 어머니의 과거가 문장 하나하나로 드러날수록 남편의 어깨는 점점 굳어갔어요.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 피해 차량과 정면 충돌, 피해 여성 현장에서 사망.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부부, 남편만 살아남았다고? 페이지를 넘기자 당시 상담 내용이 이어졌어요. 사고 이후 환자는 극심한 불면과 공황 증세 지속, 피해자 가족에 대한 죄책감 호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자 메모 형식으로 남겨진 상담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년 사고 시기만 되면 악몽 반복, 피해자 가족을 마주치는 꿈, 울음과 비명으로 깨어남. 그는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고? 그는 종이를 내려다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류에 적혀있는 날짜 부분을 바라보다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날짜와 장소를 입력했어요. 사고, 음주운전, 사망? 몇 초 뒤 화면에 오래된 기사들이 주르륵 떴어요. 남편은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서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고 알아볼수록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제가 했던 얘기들을 떠올리게 됐다고 했어요. 내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 아빠 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이었다나 봐. 음주운전? 남편의 머릿속에서 제가 해주던 이야기들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한데 모아졌나 봐요. 말도 안 돼. 그럼... 그리고 기사 속 피해자 아빠의 성과 저의 성이 같았고 여러 정황들이 맞아떨어지는 걸 깨닫는 순간 소름이 끼친다기보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민호가 누구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산 거야?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시모가 그토록 당당하게 저를 몰아붙이던 모습이 떠올랐대요. 식탁에서 친척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말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니? 엄마도 없는 집에 가. 그때마다 남편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정작 나서서 저를 막아주지는 못했죠. 나는 그걸 다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했지.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중간에서 조용히 넘어가던 순간마다 제가 혼자서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견뎠는지 그제야 알게 됐다고 했어요. 시모가 저질렀던 일,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시간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슴을 쳤대요. 내가 뭘 한 거야? 남편은 얼굴을 감싸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번져나갔고 가슴속에서는 죄책감이 천천히 퍼져갔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자가 같은 비극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출근을 해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내가 무슨 낯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같이 저녁을 먹을 때, 같이 산책을 할 때, 심지어 잠든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덩달아 들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밤마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우연히 깨서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었죠. 오빠, 뭐해? 안 자고? 잠깐 잠이 안 와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자야지. 알겠어. 금방 들어갈게. 남편은 죄책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시모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엄마도 없는 애가 뭘 알아? 그런 집안에는 어차피 다 그래.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했어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넘기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늘 옆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며칠 내내 밤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중간에서 조율하는 사람이라 착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저를 지킨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방관자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죠. 결국 나도 가해자 했던 거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내가 이 사실을 말할 자격이 있나? 그걸 듣는 순간 미나는 얼마나 무너질까? 그렇게 남편은 며칠을 버티며 숨이 막힐 듯한 죄책감 속에서 홀로 그 진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며칠 밤을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어요. 진실을 더 숨기면 자신도 어머니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생일 당일날 아침, 그는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둔 사고 관련 서류들을 꺼냈어요. 손에 들고 있을 때마다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한 거죠. 오늘 끝내야 돼. 더는 미루면 안 돼. 남편은 종이를 서류 봉투에 넣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모든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 자리에서 말하자. 다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저와 함께 식당에 도착해서 일부러 저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주차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대요. 그러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서류 봉투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모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고 저는 문가 쪽에서 불편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자리가 없다는 듯 멋대로 분위기를 장악한 시모의 말, 그리고 그 앞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본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시작이네. 또. 그는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더 이상 아무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어요. 결국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고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어요. 남편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드디어 오래 묵혀둔 진실을 꺼내놓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예전 시모의 행동들이 하나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시모의 생신이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분위기도 한껏 들떠 있었죠. 시동생이 와인을 꺼내며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날엔 한잔 해야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는 잔을 돌리며 와인을 따랐어요. 저도 분위기를 맞추려 잔을 들었는데 시모가 그 모습을 본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시모는 잔을 노려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그거 그만 따라. 됐어. 나는 됐다고. 시동생은 당황한 듯 웃으며 다시 권했어요. 엄마, 그냥 한 잔만 하세요.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시모는 갑자기 손을 내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분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됐다니까. 그 순간 시동생이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밀리며 쓰러졌고 붉은 와인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와인 향이 퍼지자 시모는 눈을 질끈 감고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식탁을 정리하려다 말했어요. 우리 엄마 원래 술을 전혀 못해. 오래전부터 그랬어. 아, 술을 못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남편의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단순히 술이 안 맞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건 단순한 기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모가 술을 유난히 멀리했던 이유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뭔가 오래 묻어둔 기억 때문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특정 단어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었죠. 그 단어는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모와 함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밥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라 남편과 저, 시모까지 셋이서 말없이 TV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화면 하단에 음주사고 사망 2명이라는 자막이 떠올랐어요. 앵커가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시모가 갑자기 자기 리모컨을 낚아채듯 들더니 화면을 꺼버렸어요. 어머니, 왜 TV를 갑자기... 시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휴,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 재밌는 거 보자. 재밌는 거. 맨날 어두운 사건뿐이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에 뉴스를 잘도 보던 시모였는데 그때만큼은 매우 예민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순간 시모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조금 뒤에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 후 방문 틈 사이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는 트로트였고 시모는 일부러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은 듯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뭔가 자신의 기분을 바꿔보려는 듯한 몸짓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은 더는 참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릴 정도로 분노를 눌러 삼긴 채 시모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미나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에, 제 아내의 인생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어요.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죠.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된 듯한 목소리였어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만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했니?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남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시는 제 아내 앞에서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예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사태의 무게를 실감한 듯 의자에서 그대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시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손을 모은 채 바닥만 바라보며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시모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 그 사이로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같이 있는 가족들 또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울부짖듯 미안하다고 되풀이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시모의 울음소리는 들렸지만 더 이상 들을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이미 벽이 생겨버린 것처럼 어떤 말도 닿지 않았어요. 한 번만 들어봐라. 내가 그땐 정말... 이제 됐어요. 남편은 던 시모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시모를 바라봤어요.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고 시모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시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시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몇 년 동안 쌓여왔던 오만과 멸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깔보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던 그 며느리가 바로 자신이 파괴했던 한 가정의 아이였다는 걸 깨닫고 아예 무너져 내린 거였죠. 하나님, 내가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시모의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체면, 자존심,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도 아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저의 손을 단단히 잡았고 저희 둘은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식당 밖을 나섰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우리를 붙잡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요. 시모의 번호는 차단했고 전화가 와도 문자가 와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의 회사 전화로 시모가 전화를 걸었을 때도 남편은 냉정하게 끊고는 했습니다. 남편은 시모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려 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단단했고 되돌릴 생각조차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남편을 향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모로 인해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되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빠 목소리를 듣고 싶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망설이다가 결국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딸. 그럼
잘 지내고 있지?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잘했어. 근데 나 들으면 아빠도 힘들어할 것 같은데 엄마를 떠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때 그 사고 누가 냈는지 알아요.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나야, 괜찮아. 그 사람 혹시 너가 아는 사람이니? 아빠의 물음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아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만약에 너랑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무 오래전 일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딸. 나중에 나 엄마를 어떻게 보지? 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알겠지? 엄마는 우리 딸을 다 이해할 테니까. 아빠의 말에 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아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오랫동안 눌러왔던 슬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슬쩍 제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 며칠 동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곤 오랜만에 저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겨우 저에게 한마디를 꺼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더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남편은 잠시 저를 아는 채로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을게. 다 잊게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오빠 탓이 아니야. 오빠가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 저는 오히려 남편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누구보다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은 남편이기도 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시모에 대한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밥도 먹지 않고 불 꺼진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고 해요. 그리고는 밤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신이 냈던 사고에 대한 장면이 꿈에서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 좀 나와. 그만 좀. 시모는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악몽에 더욱더 잠을 자지 못했고 다른 가족들 또한 더 이상 시모를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부 또한 당분간 따로 지내야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결국 남에게 상처를 주며 쌓아온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렇게 시모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죄책감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남편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는 서로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했고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아 줍니다. 시모와의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에게 남은 건 분노보다 경계와 책임의 감각이더라고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지만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침엔 남편 도시락을 다시 짜고 저녁엔 같이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주말엔 장을 보며 다음 주 메뉴를 고릅니다. 엄마 생각이 날 땐 일부러 아빠와도 자주 통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깁니다. 용서는 제 몫이고 책임은 각자의 몫이라는 걸 인정했더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많이 괜찮아졌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겁니다. 남편과 나란히 저의 속도로 저희 집의 평화를 꾸준히 지키면서요.